반갑습니다. 프레지스터 혹시 아시죠? 미국에서 프레지스터라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저널리스트가 조사를 했대요.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한국인이 미국인들만큼 부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호응이 적답니다. 박수를 잘 치고 호응을 잘할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 선생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대, 저희 세대는요, 공부를 무조건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오늘 효율적 학습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상대로 강연을 한번 했었던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물이 낫죠? 프레지스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호응을 잘할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답니다. 실물이 훨씬 낫죠? 네, 감사합니다. 부유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첫째 주에, 8월 첫째 주에 충주 아사모라는 카페 아시나요? 충주 인구가 21만인데요. 회원수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이 넘었대요. 충주 아사모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한 30분 오셨어요. 제가 보통 강연을 가면 300명 정도 앉아있거든요,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들 오시면 좀 인원이 적잖아요. 근데 듬성듬성 계셔서 집중이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사모에서 강연하는데 30분 오셨었거든요. 근데 강연이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재밌는 강연이 되기 바랍니다.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선생님도 있고요. 교재, 예습, 오답, 녹습, 복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호응이 좋을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시간. 서울대학교 3,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의 95% 학부모님이 대졸자랍니다. 충북대학교 2,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충북대학교 학생의 40%가 대졸자래요. 부모님이. 유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도대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고민해보세요. 누구 닮았을지. 아빠 아니면 엄마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고3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요. 너희들의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다. 아이들은 실망합니다. 낙담하겠죠.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나오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대요. 낙담합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희망을 줘야죠. 후천적인 요소입니다. 마찬가지 복인데요. 후천적인 요소는요, 노력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예요. 처음부터 타고난 건 아니겠죠. 박지성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타고나진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헛된 노력을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치타인데요. 몇 킬로로 달리죠? 네. 그 다음에 토끼입니다. 시속 몇 킬로로 달릴까요? 반응이 좋을수록 호응을 잘할수록 부유할 확률이 높답니다. 네. 치타가요. 토끼 사냥을 합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로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약 15%의 확률로 토끼를 잡는답니다.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거의 100% 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
왜 치타는 15%의 확률로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왠지 아시나요? 끈기력이 부족해서. 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토끼가 토껴서래요. 사실은 왜냐면요, 치타는 배고파서 뛰죠. 토끼는 죽기 살기로 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노력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결론을 내려보면 딱 그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깨달을까? 저희도 못 깨달았잖아요. 저희도 학창시절에 몰랐잖아요. 그 사실을. 커서 아이한테 잔소리하는 부모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죠. 이 사람은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토끼 사냥을 하면 몇 %의 확률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토끼 사냥을 계속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토끼 사냥을 하면 거의 100% 확률로 잡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질문해요. 왜 그럴까? 사람은 똑똑해서, 도구를 써서, 협동해서.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잡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잖아요. 막 웃으면서 즐겁게 토끼 사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한다면 성적 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누구 탓일까? 아이들이 그렇게 인상 쓰고 공부하는 게 누구 탓일까? 그 생각 해보셨나요? 아이들이 인상 쓰고 공부하는 건 선생님의 탓이 아닙니다. 아이의 탓도 아니에요. 시간의 탓입니다. 아이한테 여유 시간이 없어요.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침에 8시쯤 출근하시죠? 저녁에 6시면 퇴근하시죠? 우리 아이들 8시에 등교합니다. 야자 끝나면 10시, 11시에 퇴근해요. 그러고 집에 와서 숙제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어른들이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에 11시에 퇴근해요. 집에 와서 야근해요. 몇 달이나 버틸까요? 그 회사에. 못 버팁니다. 어른도 못 버티는 행동을 아이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고 성적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아이들은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방법도 안 알려줘.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면 신입사원한테 교육을 시켜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실수하면 개선점을 알려주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한 번도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공부는 이렇게 해라 안 했어요. 어떤 선생님도 어떤 학부모님도 안 하셨을 겁니다. 책을 주고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풀어봐. 못 풀었어? 혼내키고. 더 많은 문제를 주고. 아이들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틀렸는데 맞았다고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탓일까요? 아이들 탓은 아닙니다. 2016학년도에요. 대학 제도가 바뀌어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도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했어요. 대학 수는 그대로인데 학생 수는 감소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기 좋아지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입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입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 수시는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대학을 간다. 정시는 수능 봐서 대학 간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전에 입학사정관제 말 많이 했었죠. 그게 사실은 수시예요. 그러면 이 수시 제도는 어떤 거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총괄해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렇게만 나누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는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성적은 누가 좋아? 그 순서대로 뽑을게. 이게 학생부 교과예요. 학생부 종합은요, 내신 성적 괜찮아. 기본만 해. 너 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학생은 학교 폭력에 가담한 이력이 있다라고 적히는 순간 대학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이요, 추천서를 써줘요. 이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선생님 말에 귀 기울이고 학습에 의지가 있고 대학에 붙습니다. 반대로요, 이 학생은 학습 의욕은 저조한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임의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학생들한테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개 안 했다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가장 많은 아이들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갑니다. 지금 60%가 넘는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요. 이 중엔 면접도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물어봐요. 너 정말 우리 과 오고 싶어? 그래? 너 고등학교 때 뭐 했는데? 네가 한 거 자랑해봐. 아이들은 할 말이 없죠. 저요, 밤새 공부했고요. 중간고사 성적 좋고요. 기말고사 성적 좋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학교 가. 이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지금 아이들은요, 공부만 하면 대학을 못 가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작년에 2015학년, 2014학년도 수능 만점자 학생이요, 서울대 의대 떨어졌어요. 고려대 의대도 떨어졌어요. 만점 받았는데, 수능 만점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슬프죠? 그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활동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중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저희 조카가 있어요. 저희 조카가 이번에 유아교육과 지원할 건데요. 제가 그 학생, 그 친구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무조건 내가 교통대학교 붙여줄게. 100% 합격시켜줄게. 내신 성적이 4등급밖에 안 돼요. 교통대학교 평균 내신 성적이 2.5등급이에요. 걔는 유아교육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아이인지. 유아교육 동아리 회장이에요. 제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 학생은 대학에 붙습니다. 유아교육 동아리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표로서 2년간 활동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그 아이를 안 뽑으면 입학사정관제, 수시전형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아이는 100% 합격합니다. 내신 성적은 4등급밖에 안 돼요. 수능 평균 5등급도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는 붙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공부하는 바보로 만들 것인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개척자로 만드실 건지. 성적은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 친구가 6등급이었으면 저 이런 말 못합니다. 5등급만 돼도 이런 말 못해요. 최소 4등급은 되기 때문에. 성적은 기본입니다. 저희 때는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대학 갔어요. 성적 순으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또는 공부 못하는 아이도 눈치 봐서 경쟁률이 적은 데 넣어서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떠요. 다 인터넷 접수하니까 실시간으로 경쟁률이 떠요. 눈치 잡기도 없어요. 무조건 스펙 관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세요. 지금 아이들은요, 스펙은 중요합니다. 스펙은 중요한데 스펙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안 쓰는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면접은 대부분 봅니다. 면접도 안 보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으면요, 면접 자체가 안 돼요. 첫 질문은 이거예요. 너 왜 유아교육과에 지원했니? 아이가 좋아서요. 떨어지는 거죠. 너 왜 간호학과에 지원했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너 왜 간호학과에 지원했어? 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구조대원이 와서 구급활동을 해주셨어요. 그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활동을 하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못 가는 겁니다. 수도권 아이들은요, 스펙 학원을 다녀요. 그런 스펙을 만들어줘요.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말 농장 가실 시간이 안 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못 다니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해줘요, 그걸. 학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 가고 싶은 과가 무슨 과야? 그러면 너는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 돼. 데리고 가요. 상대적으로 시골 아이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찾아보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찾는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대학,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수시전형, 학생부 전형이 수시전형 마지막 걸 봐주세요. 수시전형 성공 전략이에요. 유리한 전형을 확인해야 돼요.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유리한 전형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올해 2015학년도 현재 고3 학생들이 보는 대입 전형이요 198개가 있대요. 너무 많죠. 대학교가 215개 대학교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198개의 전형이 있대요. 선생님들도 다 모르세요. 저도 다 몰라요. 찾아보면 이상한 전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형, 자신한테 유리한 전형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리고 성적과 스토리, 마지막에 면접 준비까지 아이들은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 내용이실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요. 말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진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한 120명 정도 학생을 조사를 했는데요.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안 좋은 학생, 소위 말하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이 말을 드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 공감하셨어요. 하위권 학생들은요.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립니다. 상위권 학생은 시험 보고 나서 잊어버려요.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예요. 문제는 둘 다 단기 기억이에요. 둘 다 단기 기억인데 그 기억이 누가 조금 더 기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절대 성적 오르지 않아요. 수능은 더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수능은요 3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내신은 좋은데 수능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요. 학습한 지 일정 시간이 되면 학습한 내용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우리 곡선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죠? 학습한 지 20분 만에 60% 가까이밖에 기억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2교시가 시작하면 1교시 내용의 40%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복습이 중요한데 1시간이 지나면 50% 이하로 떨어져요. 2시간이 9시간이죠. 9시간이 지나면 30%밖에 안 남습니다. 아이가 1교시에 공부한 내용을요. 집에 오면 다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이가 성적이 오를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적이 못 오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복습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아이들한테 절대 예습하지 말라 그래요. 특히 수학은요. 예습이 독입니다. 학원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원 보내시는 건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정말 성의 있게 잘 가르쳐 주세요. 학생들은요. 그걸 몰라요. 부모님들도 착각을 하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의 열정이 더 크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열정은 똑같으실 거예요. 학원 선생님은 돈 벌기 위해서 똑같으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사명감이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원은요. 나머지를 자꾸 시켜요. 못하면 나머지 시키고요. 쉬는 시간에 불러서 교무실에서 또 수업하고요.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여건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건이 안 되실 거예요. 학교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학원의 능사가 아닙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하고요. 반드시 쉬는 시간에 가져야 돼요. 바로 복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뇌를 좀 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데 휴식 5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휴식 5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데요. 함정이 있어요. 오늘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 수학 공부를 했어요. 5분을 쉬었습니다. 다시 개념을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론을 배웠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기를 해야죠. 실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개념을 잘 모른대요. 그래도 풀어보면 됩니다. 아이들이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못 푸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또 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식 시간이 좀 길죠? 7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조급한 마음에 특히 시험 기간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죠? 5분 쉬고 5분 쉬고 5분 쉬고 너무 닥달하죠. 능률은 더 떨어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하다가요. 저는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를 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칭을 받고 혼자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늘어요. 한 이틀 쉬었다가 가면은요, 너무 잘 맞아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정해진 스케줄에 휴식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운동 시간이 좀 힘든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복습을 하는 방법. 이 스케줄이요, 한 타임 스케줄이에요. 최소 4번은 돌아야 돼요. 같은 내용. 근데 아이들한테 그만한 시간을 주어주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원 가기 바빠요. 학원 차 안에서 시간 다 보내요. 학원을 보내실 때요, 집 근처 보내세요. 보내셔야 된다면 집 근처 보내세요. 학교 근처 보내세요. 연수동에 어디가 좋다더라 연수동까지 보내지 마세요. 차 안에서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뭐라고? 스마트폰 때문에. 왜 스마트폰이 아이 성적을 나쁘게 만드느냐? 시간 할당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24시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가정주부한테 24시간은요,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죠. 아이한테 24시간은요, 학교에서 대부분이고요. 집에서 잠만 잡니다.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번엔 기억률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거 잘 들으시면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것입니다. 노량진에요. 노량진 대치동 가면 아이들이 이걸 정말로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읽은 내용은 10%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그런데 가르친 내용은 95% 기억이 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요, 수학 문제,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어떤 문제를 들이밀어도요,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푸십니다. 생뚱맞은 문제 아이가 가지고 와도 다 푸세요. 이유는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해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행동을 해오셨기 때문이에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요즘 아이들은 쓰지도 않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열심히 쓰세요. 아이들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스마트 교육이라 그래서 스마트 패드 준대요. 전혀 안 쓸 겁니다. 큰일 났어요, 얘네들. 정말 큰일 났어요. 읽은 내용은 10%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제 읽기만 할 겁니다. 쓰지를 않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가 크레일로이예요. 찰흙 만들기 이런 것들. 손을 많이 써요. 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 아이는요, 남자는요, 뇌 발달이 21살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21살까지 발달해가는 과정이래요. 여학생은 16살까지 발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남학생은요, 10살이면 끝나요. 11살이 되면서 4학년이 되면서 부모님이 흙장난을 못하게 해요. 만들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뇌가 발달하지 않아요. 여학생은 계속 만들기 하죠. 머리도 만지고. 여학생들은 좀 더 나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뇌가 빨리 다쳐요. 그래서 속칭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열심히 써야 되는데 쓸 기회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쓰지를 않아요. 쓰는 연습해야 되고요. 말하는 연습 필요하고요. 듣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 아이한테 수업을 하라고 시켜봤어요. 아이한테.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연습해서 내일은 네가 나와서 수업하는 거예요. 처음 한 달 동안요, 아이가 정말 나오기 싫어했어요. 정말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요, 아이가 저보다 잘해요. 딱 아이 수준에서, 자기 친구들 수준에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 성적이요, 예성여중 다니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점수가 30점이에요. 한 달 뒤에요, 수학 95점 맞았어요. 이 아이가 왜 성적이 올랐을까? 즐거워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앞에 나와서 떠드는 게 이제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 내용을 설명하니까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아이는 한 명이에요. 누구한테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얘기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거울을 하나 사주세요. 화이트보드 하나 사주시고요. 그러고 혼자 하도록 연습시켜보세요. 캠코더 하나
사주셔도 되고요. 요즘 핸드폰 좋잖아요. 동영상 촬영 다 됩니다. 자기가 혼자 핸드폰 놓고 촬영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전에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처음엔 아이들 표현으로 손발이 오글거려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정말 잘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아, 저희 아이들은 내성적이어서. 아니요, 내성적인 건요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 아이 없잖아요. 눈치 보면 우는 아이 없어요. 정말 울렁차게 울어요. 부모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주변 환경이 만든 겁니다. 다 외향적일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시켜보세요. 처음에는 방에서 혼자, 그러다가는 나와서 거실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학교에서도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문제풀이에는 시간을 제한을 두시고요. 내용 학습에는 양의 제한을 두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라.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하시던 방법이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이런 거 안 합니다. 정말 상위 클래스 아니면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과학인 사회인데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외워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연습시키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알아서 했죠. 이거 기본이었잖아요. 교과서 한쪽 구석에 이런 거 다 해놓으셨었잖아요. 안 하셨나요? 다 하셨죠? 요즘 아이들은 전혀 안 합니다. 정말 상위 클래스 아이들만 해요. 필기하는 거 자체가 힘들 거예요. 연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라이트너 학습법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영어 학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라이트너 학습법이에요. 한글 할 때도 이 라이트너 학습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라이트너 학습법 다 시켜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기역, 니은, 디귿 써져 있는 카드 있죠. 뒤집어 놓고 아이가 넘겨서 기역으로 시작하네 가지. 기억나시죠? 아이들 그런 게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이게 라이트너 학습법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안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안 합니다. 수학도 가능해요. 영어 단어 외우기 위해서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거든요. 게임식으로.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있어요. 뒷면에는 제목만 써놓고요. 반대쪽에는 내용을 써놓고요. 제목을 보고 내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면 빼놓고 못 맞추면 한쪽으로. 그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못해놓은 것만 따로 공부하면 되겠죠. 못했던 것만 따로 공부하면 되겠죠. 시간을 굉장히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의 효율을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면 더 좋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내가 맞춘 거 이쪽에, 얘가 맞춘 거 저쪽에. 서로 못 맞춘 거 나중에 연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의 승부욕은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상금이나 상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비운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1962년 연설에 인류는 10년 안에 다리를 걸을 것이다. 그리고 1969년에 실행이 됐죠. 이분은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있다면 사람이 못할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은 없다. 너희가 정말로 원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갈 때만 하더라도, 유치원 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슈퍼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의사, 변호사, 검사,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 꿈이 점점 작아져요. 중학생이 되면 더 작아지고요.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한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인도 코끼리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인도 코끼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작은 동아줄에 묶어놓은대요. 코끼리를. 나무에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바둥바둥 거려요. 그래도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하죠. 그러고 2년이 지나면 코끼리가 정말 집채만해지죠. 그 나무를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반응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많은 실패에 도전 의지 자체가 사라진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중간고사를 겪고 기말고사를 겪고 초등학교 때 수학 90점 정도 맞았어요. 중학생 되니까 70점, 80점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30점 맞아옵니다. 고등학교 수학 평균 점수, 내신 평균 점수가 38점입니다. 정말 슬프죠. 학교 내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너무 많은 실패에 지쳐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요, 아이들한테 꼭 격려의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슬픈 게 그거예요. 야자 끝나고 왔는데 엄마가 등짝부터 후려쳐요. 이 성적 이게 뭐냐고. 라면 한번 끓여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학원 갔다가 나머지 공부하느냐고 12시 1시에 들어왔어요. 힘들었지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 뭘 잘못해서 학원에서 나머지 했어? 소리부터 지르시진 않았는지 걱정도 됩니다. 아이들을 한번 다독여 주세요. 시험이 끝나면 아이한테 제일 먼저 문자 보내신답니다. 잘 봤어? 몇 점이야? 너무 슬플 것 같아. 아이는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잘 봤어? 몇 점이야? 부터래요. 아이들한테 시험 끝나면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